네, 이정훈입니다. 저는 그냥 강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인도 태평양에서 미중 경쟁 또 경향모 문제는 다 아시는 거니까 하나 빠뜨린 부분을 아주 그냥 간략하게 좀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북한 잠수함과 북한의 SLBM 전략 그 능력과 한계 그리고 우리의 대응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항모 건조와 공격 원장 관계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북한의 SLBM 전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SLBM의 원형은 러시아의 R-27 액체 로켓 SLBM으로 보입니다. 58년에 개발했고 2000km의 사거리, 핵탄두 탑재가 가능했던 걸로 보이고요. 북한이 이것을 도입해서 지대지인 무수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 로켓을 쓰는 북극성도 개발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의 SLBM인 북극성은 영어로 하게 되면 폴라리스겠죠. 미국의 잠대지 SLBM이 폴라리스인데 이름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은 KN-11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북극성 1, 처음엔 북극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2, 3, 4, 5형을 차례로 공개해 왔고 그에 따라 KN 시리즈도 늘어났지만 북극성 4와 정확한 명칭은 4시옷, 5시옷인데 시험 발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KN 명명은 없습니다. 북한의 북극성 개발사입니다. 2014년 8월부터 한국과 특히 미국에서 북한이 SLBM을 개발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미국의 워싱턴 프리 비컨지가 북한에 짓는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설치가 식별됐다라고 보도했고 그 직후에 당시는 여당이겠죠. 진성준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합참이 답변하기를 북한의 한 잠수함 기지에서 최근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잠수함 장착용 수직 발사관 식별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14년 10월부터 11차례 지상 해상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북한은 전략 잠수함 탄도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2015년 5월 9일 있었던 첫 수중 사출 시험입니다. 김정은이 참관한 게 그 다음 노동신문에서 공개가 됐었죠. 그때 물 수면 위로 사출된 이 미사일이 수면으로 떠올라서 불이 붙어서 점화가 되는 게 사진이 나왔는데 그때 북극성이 쓰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날 미국의 원잠하고 우리의 잠수함은 미양도 앞바다에 가서 잠망경으로 이 사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냐 진짜냐 할 때 국방부는 진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동영상을 공개함으로 해서 다시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1일 김정은이 참관한 상태에서 역시 수중 사출 및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이후에 다시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수중 발사를 2016년에 또 하면서 30km를 비행을 하자 그때서야 북한은 북극성으로 공식 호칭을 했고 16년 8월 24일에는 수중 발사로 500km를 비행했습니다. 개발 완료 평가 북극성 1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발사로 바뀌는데 2017년 그때부터는 사거리를 느리고 다탄두를 시험한 걸로 보입니다. 북극성 2인데 두 차례 지상 발사가 모두 성공하죠. 그리고 2019년 10월 2일에는 북극성 3을 고각으로 수중 발사합니다. 그리고 460km를 비행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2000km, R-27과 같은 거리를 비행한 걸로 보이죠. 이렇게 해서 북한이 북극성, 즉 폴라리스, 북한판 폴라리스 개발이 완료된 걸로 보이고 그 다음 두 차례 열병식에서 북극성 4 시옷, 5 시옷을 공개합니다. 둘 중에 하나 또는 그 이후가 앞으로 북극성의 양산형이 되겠죠. 다음에 북극성 개발표는요, 뭐 앞에 설명드린 거를 그냥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제 SLBM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는 거기다 핵탄두를 단다는 문제인데 북한의 핵전력은 이미 많이 보도됐으니 뭐 간략히 지키면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6차례 있었죠. 2006년에 아주 간단한 이게 뭐 믿어지지 않는 1킬로톤 이하의 폭발력 시험이 있었고 2009년, 13년, 16년 두 차례, 17년 해갖고 지금은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라고 보고 있고 북한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ICBM 탑재용 수소탄 시험 성공을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북한은 다탄도 ICBM 능력을 갖췄다는 부분인데 화성 14, 15형에서 다탄도 ICBM 보여줬죠. 물론 14를 발사해주고 14는 열병식에서 공개했지만 액체 로켓입니다. 근데 이제 북극성을 성공했으니까 고체 연료 로켓을 탑재하는 ICBM 개발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탄두를 다탄도화해서 북극성에 장착하는 노력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북한이 또 하나 하는 거는 전략원잠, 공격원잠이 아닌 SSBM을 건조해서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 제2격을 갖추려고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SLBM의 핵탄두를 접목시키면 그걸 탑재해야 하는 잠수함 문제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입니다. 73년부터 중국에서 1800두급인 타입 033 기술을 도입해서 로미오급 23척을 저는 건조한 걸로 압니다. 현재는 3척이 상실돼서 20척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미제트급으로 상억, 연어, 유고급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별도로 95년 4월 25일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죠. 조선혁명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그때 새로운 잠수함 모형이 이렇게 모델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때 신문 찾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잠수함 도입이 검토된 걸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마 골프급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골프, 러시아는 프로젝트 6기구로 부르는 잠수함인데 여기에는 R-27의 원형인 R-21 SLBM 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1993년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가 고철로 내놓은 골프급 도입했습니다. 3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직 발사관을 띄워내갖고 리엔지니어링해서 개발을 해온 걸로 보이고 이렇게 개발한 수직 발사관을 아까 20척 운영하고 있는 로미오급에다 탑재를 하는데 길이가 기니까 함교에다가 설치해서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었죠. 그게 심포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이 일본을 통해서 골프급 도입하는 데는 서재호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일본 이름은 시바타 아리요시라는 친구입니다. 조청년 겐지 모집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 친구가 토엔쇼지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93년부터 골프급 2척, 폭스트로급 10척 등을 골프급 2척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0척을 고철로 구입해서 이걸 그대로 중개무역해서 북한으로 수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94년 3월 골프급 한 척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와서 나진 28 주선소로 이동한 게 포착이 됐고요. 같은 해 골프급 또 한 척이 청진항으로 이동됐습니다. 서재호는 워싱턴 타임스 94년 5월 24일자 인터뷰에서 골프급은 주요 장비를 제거하지 않고 북한에 넘어갔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획득한 수직 발사관 기술을 로미오급에 적용해서 심포급을 제작했는데 이거는 2014년 미국의 산팔로스가 심포에 있는 봉대 보이라 공장에서 2,000톤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라고 보도함으로 해서 세상에 알려졌죠. 심포에 있기 때문에 심포급 또는 고기 이름 붙이는 것에 따라서 고래급이라고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극성을 탑재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교에 수직 발사관을 넣었습니다. 근데 심포급은 결국은 시제함이니까 실전용 잠수함은 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와 별도로 골프급을 갖고 와서 그걸 토대로 전략원잠, 공격원잠이 아닙니다. 재래식 함정도 잠수함도 아닙니다. 설계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2015년 2월 13일 뉴데일리지, 우리나라 신문이죠.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가 문건을 가져왔는데 그 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이 2014년 6월 14일 함남 나공군 서울이 특각, 김정일 별장이죠. 거기서 해군 관계자와 핵잠수함 개발자와 연회를 갖고 2016년까지 핵잠 개발을 끝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게 올해 1월 8일 날 노동신문이 그 다음날 보도했죠. 제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마쳤다고 하면서 사업총화 결산 보고를 합니다. 그때 김정은이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 우리를 얘기하면 방추위를 통과했다는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제거했다는 건가요? 뭐 그 정도 되겠죠. 결국은 여기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핵 잠수함이라고 얘기했고, 북한이 지금까지 SLBM을 개발해왔고 핵탄두를 개발해왔으니까 SSBN을 건조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아까 그런 말은 상세 설계를 끝냈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이제 건조에 들어가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핵 다탄두를 탑재한 북극성을 탑재한 3,500톤급 내외의 전략원잠 SSBM을 건조하겠다는 뜻인데, 이미 북한은 ICBM 화성 14, 15로 미국과 밸런싱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원잠이 건조되면 이격, 더 세컨드 스트라이크가 가능하니까 확실한 밸런스 호로로 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북한의 전략이죠. 그럼 결국 우리의 대응이 뭐냐? 이거는 인도태평양 전략하고도 연계시킬 것도 없이 바로 우리의 숙제가 되기 때문에 짚어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격원잠인 SSN 건조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했습니다. 신인균 씨가 했던가요? 근데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저도 참여했던 포럼에서 나왔던 거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걸 서포트하는 포럼을 쭉 했었는데, 그 결과 우리는 미국에 통보를 하면은 20% 이하로 우라늄 농축하는 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국에 통보를 하면. 그리고 지금 브라질이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서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SSN 공격 원잠을 건조하고 있죠. 시간은 상당히 오래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에 통보하면은 20% 농축 우라늄 쓰는 SSN 건조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은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는데 요즘은 좀 조용하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중소 원자력, 이걸 이제 소형 모듈 원자료라고 그러는데 스마트가 있습니다. 이걸 SMR,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그러는데 그 모델로 우리가 스마트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격 원장이나 전략 원잠 또는 핵 추진 항모의 추진 체제는 못 됩니다. 이것만 해도 덩치가 한 10층 높이라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거를 컨테이너 크기로 줄여야 되는데 그게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문 보시게 되면은 카나다가 땅속 지하에다 설치하는 집채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리액터를 개발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과 같이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그 얘기를 바이든하고 나눌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은 그 전 단계로 미국과 같이 스마트를 토대로 ISMR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리액터를 개발하게 되면은 공격 원잠에 탑재하는 가 가능해지고 핵 항모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현정 2차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은 스톱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손원 1급에는 장2에는 SLCM인 천령을 탑재했고 장3인 안창호의 배치 1, 2에는 SLBM인 현무2, 현무4는 아닌 걸로 보여요. 현무2를 탑재한 걸로 보이고. 근데 배치 3가 안창호급에서 이거를 공격 원잠으로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고 많은 분들이 주장합니다. 거기다 현무4, 즉 2톤의 탄두를 재래식이긴 하지만 싣는 SLBM을 싣자. 그렇게 해야만 전략 원잠을 건조에 들어간 북한하고 세력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밸런스 오브 호로를 잡을 수 있다. 미국이 북한하고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하고 당장 잡아야 되고,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생존 급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격 원잠을 만들면은 경항모를 앞으로 우리가 건조한다면 수중호 호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 경항모를 건조하게 되면은 북한이 전략 원잠을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경항모는 북한의 제1표적이 될 겁니다. 미국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핵 추진 항모 전단 앞에는 반드시 두 척의 SSN, LA급이 배치가 되죠. 영국과 프랑스 항모 전단에는 한 척의 공격 원잠이 반드시 배치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공격 원잠을 경항모 이전에 배치해서 건조해서 사용을 하다가 경항모가 나오면 호위, 수중 호위 전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이 SSN은 어느 정도 건조를 해야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저는 6척 건조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왜냐? 장보고 시리즈 1, 2는 9척으로 일개 전단이 가능하지만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삼직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자망이 가능하니까 이 훈련과 또는 이제 정비 같은 거를 긴 자망 기간에 맞춰 할 수 있으니까 2척으로 돌리자는 개념이죠. 3척까지 9척으로 가면 좋지만 그것도 돈이 문제가 되니까 이직제로 하자. 따라서
경항모 전당 호위에 교대로 2척을 투입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윤 박사님 전문 분야인데, 북한 전략 원잠을 항상 따라다니고 추적과 매복을 해야 되니까 그걸 따라다니기 위해서 교대로 2척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세컨 스트라이크 개념으로 북한이 무수단 이하의 노동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발사했을 때 세컨 스트라이크 하기 위해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2척을 교대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6척을 하게 되고, 우리의 항모전들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서 SSN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된다면 장보고1, 장보고2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때는 그때부터는 전부 다 공격 원잠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경항모 건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미중 갈등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으면은 참여 문제도 쉽게 풀릴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